두 커플이 왔는데 이 남자의 기운에 사주로 봤을 때는 사람은 참 생활력 있고 괜찮은데 저는 기운도 같이 보잖아요.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속을 누르는 이 기운이 좀 무섭다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. 선생님, 네. 남녀가 이제 또 궁합에 관심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믿어야 될지. 저희 집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세요. 근데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오시죠. 왜? 좋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. 한 80% 정도만 맞으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요. 단, 이 친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해줘요. 장단점까지. 이 친구한테도 다 얘기를 다 해줘요. 이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 친구 얘기도 해줘요. 이랬을 때 서로가 서로 얘기를 듣잖아요.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? 아, 이 친구의 장점이 이거구나. 이 친구의 단점이 이거구나. 서로 듣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나오면 참게 되거나 이해하게 되잖아요. 그럼으로 인해서 싸움이 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약 80% 정도만 맞으면 괜찮아, 좋아,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. 두 커플이 왔는데 이 남자의 기운에 사주로 봤을 때는 사람은 참 생활력 있고 괜찮은데 저는 기운도 같이 보잖아요.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속을 누르는 이 기운이 좀 무섭다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궁합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 사실은 궁합을 맞춰보면서 기운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틀어질까 하고 던졌죠. 말을 던졌죠. 화나면 못 참겠죠? 라고 얘기했더니 조금 제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여자친구한테는 제가 그랬죠. 이 오빠 좋아요? 좋대요. 근데 좋은데 안 좋은 얼굴 있죠. 슬픈 얼굴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웃기는 하지만 그 웃는 얼굴이 아닌 것 같은. 그러니까 생일로 궁합을 딱 비추기에는 힘든 거예요.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. 생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아. 맞출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기운이 너무 틀린 거예요. 이럴 때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. 두 사람이 안 맞습니다. 왜 안 맞아요? 이래요. 남들 눈빛이 되게 무서웠어요. 왜 안 맞는데요? 이러니까요. 그래서 당신은 차라리 총이나 칼을 잡던가, 어떤 센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살을,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다져놓으면 좋겠는데, 당신이 어떤 데는 그 살을 못 이기고 그거를 발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.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. 그랬더니, 예, 제가 욱하면 치는 게 있고, 그래서 폭력전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물어봤죠. 가끔 컵을 잡을 때 깨지지 않냐고. 왜냐면 손에 살이 있으면 조금만 탁 쳐도 부러지거나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. 당신 맞았었죠? 여자친구한테 그랬죠.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당신은 화나면 당신 손으로 자꾸 여자를 치잖아. 이 사람 못 살 것 같아요? 못 살지?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나가 있으라고 잠깐. 남자를 내보냈어요.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기운이 안 맞는 거예요. 궁합하면은 사주만 넣으면은 존내 나쁜 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렇지가 않은 게 있더라고요. 이제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이 누가 정말 크게 다쳐서 헤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안 좋은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세요. 둘이 안 맞아요. 그리고 나가 계시라고. 그리고 남자를 불렀죠.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하고 안 맞는 여자예요. 당신 때문에 안 만났다기보다는 당신을 이해해주는 폭이 적습니다. 그래서 당신이 화가 나는 거를 못 참고서 저 여자를 건들면 당신이 잘못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다. 자, 관운, 쇠나 총이나 칼이나 잡으면 군인이거나 경찰이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팔자인데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? 콩밥도 관운이다, 관제다. 그래서 당신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. 자기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. 내 승질을 내가 참지 못하는구나, 욱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무서우니까 말을 안 했던 거지.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. 두 사람이 본인이 고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 거고 본인이 고친다면
그래도 결혼하겠습니다면 해보세요. 그러나 본인이 고친다면 이 사람이 행복할 거니까. 궁합은 100%가 없어요.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퍼즐과 같은 것이 궁합인데, 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이 보태줘야 되고 내가 부족하면 이 사람이 보태줘야 되는 게, 이게 궁합이 좋다고 보는 거지, 딱 맞았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. 지금 본인이 부족한 거를 저 여자분이 채워주고 저 여자분이 약한 거에 가는 건 본인이 보태줘야 하니, 아프거나 상처 주는 건 하지 말아라. 그랬더니 이 사람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. 날 잡고 결혼했어. 나를 잡았어요. 정말 고쳤다 그러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되면 나 좀 용서해줘. 나는 처음 헤어지라 그랬죠. 헤어지라고. 안 된다고. 근데 지금 잘 살아요. 사주로 보는 궁합은 사실은 70% 정도만 맞아도 성공했다고 봐요. 자, 이런 거 있잖아요. 자, 내가 12월 9일생이에요. 나 말고 또 다른 12월 9일생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우리 신랑이 있어요. 그러면 내가 12월 9일생이고 이 사람 신랑하고 궁합이 맞았단 말이에요? 좋단 말이에요? 그럼 내가 빠지고 여기 12월 9일생이 왔어요. 좋겠죠? 사주는 생일을 보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사주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. 사주만으로.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운적으로 생일은 딱 맞는 것 같은데, 이 사람의 인성이거나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부분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안 맞는 경우들이 더러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맞아야지 돼요. 그래서 궁합 보러 오려면 둘 다 와라 그래요, 제가. 혼자만 오지 말고 당신의 장단점도 이 사람이 들으면 더 좋겠고, 이 사람의 장단점도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고, 그래서 서로 합에 대해서 내가 서로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너가 힘든 것까지도 내가 사랑할게 라는 마음이 있어줘야지 그게 진정한 궁합이 된다 얘기하거든요. 근데 또 선생님은 그 사진으로만으로도 또 가능하시잖아요. 네. 사진을 봐도 어떤 때는 사진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묻죠. 그러면 아, 예, 맞아요 그러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에서 잘 맞는 형상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.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궁합은 60 먹어도 싸우고 70 먹어도 싸워요. 나이가 많아도 싸워요. 부부들은 자꾸 부딪히면서 또는 비벼가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잘 못 참잖아요. 조금 살다가 아닌 것 같아. 그러면 이혼이 너무 쉽게 되고, 사실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한번 선택해서 믿고 의지하면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이면 상대방도 정성을 들여준단 말이에요. 받으려고만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지. 그래서 궁합은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화합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.